6번까지 풀었던 거 이어서 7번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자, 7번 보면 주머니 속에 4개의 숫자 0,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4개 들어있다. 한 번 꺼낸 다음에 확인한다고 다시 집어넣는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합시다. A분의 BC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을 구해보세요. 자, 0이랑 1이랑 2랑 3이 있고 3번 해가지고 A랑 B랑 C 이렇게 한대. 그래놓고 이제 A분의 BC 이게 정수가 되게끔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요. 당연히 분모에 해당하는 A부터 케이스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 해볼까? 첫 번째 A가 1이야. 그러면 사실 B랑 C가 뭐든 간에 상관이 있냐 없냐, 어차피 정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 즉 두 번째 픽한 거지. 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경우일 수 있지. 4죠. 자, 마찬가지로 곱하기 C도 뽑은 다음에 공을 다시 어떻게 한대? 다시 집어넣는데, 그러면 세 번째 뽑을 때도 같은 시츄에이션일 거 아니야? 그럼 C도 0, 1, 2, 3 다 되는 거 아니냐? 4 해가지고 이건 16가지 다르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가 2일 때를 보자. A가 2라는 건 지금 분모에 2분의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고 B 곱하기 C 이렇게 들어온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2분의 1 같은 게 되면 안 되고 2분의 3 이런 것도 안 돼. 결국은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 B 곱하기 C가 무슨 수면 돼? B 곱하기 C가 짝수면 돼요. 자, 그리고 곱해서 짝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가 짝수여도 괜찮고 이쪽이 짝수여도 괜찮고 둘 다 짝수여도 괜찮지. 그러면 거꾸로 말해볼까? 곱해서 짝수인 건 둘 다 무슨 수인 것만 빼면 다 되냐?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인 것 빼면 다 되지. 자, 그래서 얘는 여사건을 이용할 거야. 전체 경우에서 홀 나오고 C도 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볼 겁니다. 전체는 또 아까랑 똑같이 4 곱하기 4는 16 아니겠냐? 그 다음에 야, B도 홀수고 C도 홀수이려면 B는 뭐 또는 뭐? 1 또는 3. C도 홀수니까 1 또는 3. 몇 가지 2 곱하기 2겠지. 자, 그러면 12가지의 케이스가 다 될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A가 3일 때 보자. 그러면 당연히 3분의 B 곱하기 C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B 곱하기 C가 뭐의 배수가 돼야 될 거 아니면 B 곱하기 C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결국 반드시 1, 2, 3 저 새끼 중에 뭐가 있어야 돼? 3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엔 순서쌍을 직접 써보는 방식으로 볼게. 봐봐. 만약에 B가 3이야. 그럼 C는 뭐 됨? 0, 1, 2, 3 다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가 3인 거 보자. 그럼 또 뭐가 될 거냐면 B는 아무거나 0, 1, 2,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경우의 수 셀 때는 반드시 중복 있으면 안 되겠지. 3이랑 3은 중복이야. 그래서 요거는 제외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치트키가 하나 있어. 뭐냐? 0이지 0. 0은 누구랑 곱해져도 다 0 될 거거든. 그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뭐시기, 반대로 C가 0이고 얘가 뭐시기,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해볼까? 얘가 0일 때 0, 1, 2, 3 반대로 뒤에가 0일 때 앞에가 0, 1, 2, 3 요거 다 되죠. 물론 또 중복 빼야 돼. 어떤 게 중복일까? 0,3 이거 여기 아까 0,3 잰 거 같아. 이거 지워야 돼. 1로 넘어와서 0,0 바로 왼쪽에 셌어. 이거 지워야 돼. 또 3,0 맨 앞에서 셌던 것 같으니까 이것도 지워줘야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천천히 내가 누락 또는 중복이 없는지를 천천히 점검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직접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 토탈 12개 있네. 자, 그럼 이 케이스 12개, 요것도 12개, 얘도 16개 이렇게 될 거니까 토탈 경우의 수는 40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8번 가보도록 합시다. 문자 AAA, BBB, CC 이렇게 총 8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나열할 거래. 양 끝 모두에 B가 놓이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되게 쉬워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오는 거야. 양 끝에 B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B를 고정해버려.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알파벳들이 남았는지를 확인할 거야. A 몇 개 남았냐 얘들아? 3개요. B는요? 1개요. C는요? 2개 있냐? 2개. 이렇게 있겠지. 얘네들만 줄 서면 끝 아닌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냐? 조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 두 가지 풀이를 다 해볼게.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거면 일단 총 몇 개니까? 6개니까 6팩토리얼 조져버려. 그 다음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을 넣으면 될 거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할 때도 6, 5, 4, 3, 2, 1 쓰지 마. 조합을 떠올려봐. 조합 뭐였니?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그거 분의 n 팩토리얼. 얘가 바로 ncr이었고요. 어떻게 외우면 편했냐? 분모 분자에 있는 거 두 개 더한 거 r이랑 n 빼기 1 더하면 n 되지. 위에 게 있으면 이걸 조합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3팩, 2팩 분해라는 분모는 냅둔다 치면 분자가 몇 팩이면 조합으로 읽을 수 있음. 5팩토리얼이면 되지. 근데 6팩이니까 곱하기 얼마만 따로? 6만 따로. 그럼 이거는 5 컨비네이션 2로 읽고 곱하기 6 하면 이거는 60이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겠지. 다른 풀도 존재할 거야. 결국은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 몇 개의 자리에 A 안 치는데? 3개요. 그러니 6개의 자리 중 3개를 골라서 A를 안 치자.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안 잡겠지. 자, 그럼 자리 몇 개 남았냐? 3개 남았음. 거기에다가 C가 들어갈 2개를 고르자. 물론 B가 들어갈 한 자리를 골라도 상황은 똑같지. 3C2나 3C1이나 똑같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따라서 이거는 20 곱하기 3이라서 60. 뭐 이래다 저래다 정답은 60까지로 쉽게 나옵니다. 자, 9번 간다네. 자, 흰 공 2개, 빨공 2개, 검은 공 4개. 이런 식으로 확통에서는 뭐 색깔 공을 뽑는다 이런 짓거리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자. 화이트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이 4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서 푸는 습관 중요해. 이와 같이 색깔공을 뽑는 거 나중에 중복조합이라는 단어에서 나올 거고 그게 킬러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요약하는 테크닉까지는 아니지 뭐 습관 나 따라서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아, 이거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네.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스텝 2개였지. 첫 번째, 누구부터 안 친다? 이웃해도 되는 친구들을 먼저 안 친다. 그 다음 이웃하면 안 된다는 친구를 그 사이에 뭐 한다? 끼워 넣는다 라는 이미지였다. 그럼 먼저 이웃해도 되는 친구들이 얼마냐? R 2개랑 B 4개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지? 바로 6팩토리얼 나누기 2팩 4팩. 하지만 난 이거 계산할 때는 그냥 6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할 거고 이미 15라는 걸 외우고 있으니까 15로 바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 곱하기. 항상 상황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라 그랬다. 지금요 6개의 공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 물론 색깔은 15가지가 있겠지. 굳이 안 칠한 것 뿐이야. 이제 화이트를 이 사이사이에 배열할 거니까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인지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합통에서 항상 구분이 되는 녀석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녀석들인지를 인지를 해야 돼. 지금 이 화이트 2개 공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문제에 보면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왼손의 화이트, 오른손의 화이트가 화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반대로 화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아 달라? 똑같지? 그 말은 자리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들어갈 자리를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자리 중 2개만 화이트가 들어갈 자리를 뽑는다. 따라서 15 곱하기 21이고요. 정답은 36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뭐야? 선택지 없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나열해라. 6개, 62, 15하고 6개 사이사이 공간
7개. 거기서 2개만 뽑는다. 72. 70, 21. 아, 15 곱하기 21이 360이 아닌데? 315겠다. 그러면 정답은 5번 315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가볼게요. 요거는 배제고 내심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모의고사 기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학교에 내신 문제 활용이 많이 됐었어요. 전체 읽어보자.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 각각 A, B, C, D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다. 이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원기둥 모양으로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단, 원판의 크기는 모두 같고 원판의 두 밑면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뒤집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냥 A면 A, B면 B 하나만 보면 돼. 가족권.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끼리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이도록 한다.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없으면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에 놓이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그러면 일단 흰색과 검은색을 칠판에서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분할게요. 흰색을 그냥 대문자 A, B, C, D. 그 다음에 검정색은 소문자 A, B, C, D 라고 하고 가족권이 뭐 누가 더 밑에 있다고 했냐? 뭐 상관없어. 아무튼 흰색이나 검정색 중 누구 하나는 밑에 있다는 거니까 그냥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아래에 있다 라고 약속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은 뭐 말 그대로 D가 맨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내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면 이 총 8개의 알파벳 중 일단 몇 개를 뽑을 건데 총 4개를 뽑을 건데 그 4개의 알파벳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조건, 나조건을 따르는 게 달라질 거야. 그래서 어떤 형태로 뽑힐 건지부터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A랑 B랑 C랑 D 이렇게 알파벳이 골고루 뽑힌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드디어 조건 뭐에 영향을 받냐? 조건 나에 영향을 받겠지. 왜? 겹치는 문자 없지 않냐? 그럼 누가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는데? D가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뽑히면 D는 바닥에 고정이지. 근데 요 위에 알파벳 A랑 B랑 C를 어떤 순서로 나열할 건가 하는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뭘 또 신경 써야 되냐? 내가 A, B, C, D를 뽑는다고 했지? 검정색 뽑을 건지 흰색 뽑을 건지 칠판에서는 대문자 뽑을 건지 소문자 뽑을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요 A가 대문자 A도 돼요. 얘가 라지 B여도 라지 C여도 라지 D여도 된다고. 그 경우의 수도 신경 써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주석을 달겠습니다. 얘는 대소문자를 내가 고민할 수 있다. 대소라고 쓸 거고 A도 대소, 얘도 대소, 얘도 대소, 얘도 대소니까 두 가지씩 몇 번? 4번 고민할게요. 3팩토리얼은 6이고요. 2의 6승은 16, 2의 4승은 16, 96이다. 일단 구해줄게. 이게 제일 쉬운 케이스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같은 알파벳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표기해볼게. 별표, 별표, 세모, 네모.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for example A랑 대문자 A랑 small b랑 대문자 D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알파벳, 다른 알파벳들 이렇게 뽑혔다라고 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줄을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걔부터 구해볼게. 먼저 뭘 봐야 될까? 둘 다 나오는 알파벳이 한 종류 있어야 되지. A, B, C, D 중에. 그럼 그것을 4가지 중에 하나로 보자. 이게 별별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세모랑 네모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AA를 뽑았어. 이렇게. 그럼 이제 알파벳 종류는 대소가 아직 생각 안 해. 종류는 B랑 C랑 D 이렇게 3개가 있지. 그중 몇 종류를 고르는 거야. 2종류지. 예를 들면 B나 C 아니면 B나 D 아니면 C나 D 이런 식으로요. 따라서 3개 중에 2개를 고릅니다. 이게 세모랑 네모입니다. 근데 여기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지. 뭐야? 내가
B를 뽑기로 했는데 너 대소문자 중에 뭐 할 거니? 나머지 하나는 D 하기로 했는데 대소문자 중에 뭐 할 거니? 이거 아직 정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대소문자까지 고민해가지고 2의 2승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밑에 주석을 달면서 풀어줘야 실수하지 않는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뭐냐면 아직 안 끝났어. 그냥 알파벳 구성을 마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준비된 것 뿐이라고. 이제 조건 가에 따라 나열할 건데요. 뭐라고 나와있니?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아래쪽에 있자. 그 말은 라지 A가 스몰 a보다 아래쪽에 있자라는 거고, 야, 앞에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 뭐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걸로 봐도 된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걸로 봐도 된다. 이 얘기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 요 스몰 a와 라지 a를 그냥 대문자 x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x랑 b랑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전체 4팩토리얼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2팩을 나눠주면 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예를 들어봐 x, b에 d에 라지 x 이렇게 하면 소문자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아래라고 치면 대문자가 아래라고 썼구나. 이쪽이 아래라고 치면 네가 라지 a였습니둥, 네가 스몰 a였습니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뭐 하자고? 아니 순서가 정해서 뭐 하자고? 같은 걸로 보자고. 자,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해 볼게요. 일단 4에다가 여기 3에다가 여기 4에다가 4팩은 24고 2로 나누니까 12. 12 곱하기 12는 먼저 144. 144에다가 4배를 하자. 얼마냐? 576이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가 있을까요? 세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AABB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별별 네모네모 같은 형태요. 예를 들어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b 이런 경우지. 얘는요 알파벳을 구성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 왜? 어차피 내가 알파벳 A, B, C 중에 뭔가를 정하면 대소문자 둘 다 갖고 올 거잖아. 그럼 결국 네 종류의 알파벳 중 몇 개만 고르면 2개만 고르면 그렇지. 4개 중에 2개만 고르면 그러면 결국 AA, CC 이렇게 준비가 되겠지. 자, 그러고 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한 걸로 보자고? 같은 것을 보자. 말 그대로 별별 네모네모 이것처럼 보자 이거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 나누기 2팩 2팩. 내지는 조합으로 생각하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거 4 콤비네이션 2라고 볼 수 있지. 6이고 6이니까 36이겠네. 됐음? 자, 그러면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한 번 더 해볼까요? 1번 케이스 96, 2번 케이스가 5, 7, 6, 그 다음이 36이다. 먼저 96이랑 36 더하면 132가 될 테니까 708, 총 708가지가 되겠네. 이거는 고3 모의고사의 30번 가장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했었던 거고, 이 정도가 꽤 어려운 편이긴 해. 막 죽어라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도 방학 중에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의 마지노선 정도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1번과 12번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 갈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그게 하나 뭐였냐면 최단거리 찾기야. 사실 최근 수능에 최단거리를 찾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교육청에 있지만. 근데 이게 뭐야?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일단 보겠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거리를 가는 경우의 수는 단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다. 그래요. 이때 그럼 되게 쉬운 거 아니냐? 일단 A부터 P까지 최단거리를 가볼 거예요. 최단거리는 결국은 오른쪽 또는 위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토탈 몇 번 가? 2번. 위로는 토탈 몇 번 가? 3번 가면 도착. 그 말은
우측 화살표 2개와 위쪽 화살표 3개를 줄 세워주면 그게 나의 경로 하나랑 1대1 매칭할 거다라는 거지. 암산도 될 듯 5 컴비네이션 2로 가도 괜찮고 5개를 나열할 거니까 5팩토리얼인데 2팩, 3팩 길이가 중복이 되네요 라고 봐도 괜찮고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P에서부터 B까지 돌아오는 거는 몇 칸이 잘 봐봐.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아래로 몇 칸? 또다시 3칸이죠. 자, 그러면 P에서 B까지 오는 건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것만 하면 돼. 몇 개냐? 오른쪽 3개요. 아래로 3개요. 이거 조합으로 한번 대답해 볼래? 몇이니? 63이지. 63이 얼마인데? 20이야. 따라서 10 곱하기 20은 200. 아주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에서 P까지 가고 B까지 갈 때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로 가래. 11번이랑 다른 이야기는 지난 곳은 지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오른쪽 아래가 B고, 왼쪽 아래가 A고, 그 다음에 P가 요 가운데, 어이구야? 아이고. 한 칸 무질렀네.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쯤에 이렇게 P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지, 지나간 도로를 다시 지나갈 수 없다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자. A에서 P로 최단 거리로 갈 때 P라는 점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지점까지 왔다가 이렇게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요 지점까지 왔다가 위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말이지, 초록색 따라 이렇게 오면 이제 P로 도착한 다음 B로 가야지 할 때 내가 못 갈 도로가 있어 보여? 없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꺾어서 여기서 올라가야지 하고 P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P에서 B로 가야지, 즉 우하향해야지 라고 했을 때 못 갈 도로가 생기지 않냐? 바로 방금 지나온 이 도로요. 그치? 초록일 때랑 핑크일 때랑 상황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먼저 초록색부터 하겠습니다. 1번. 여기 이름 Q라고 할까? Q를 지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일단 어떤 식으로 내가 흘러가야 될 거냐면 A에서 Q 갔다가 Q에서부터 P로 진입을 할 거고 P에서부터 B로 진입을 한다. 이런 상태야. 그럼 보자. 먼저 A에서부터 Q까지 최단 거리로 가자. 이 말은 결국 가로 하나, 세로 3개의 이 격자무늬를 최단 거리로 달려가자. 이 부분은 4팩토리얼 나누기 3팩 1팩이고요. 1팩은 굳이 안 썼어도 괜찮겠다. 4지. 또는 요 손으로 써봐. 1, 1, 1, 1, 2, 3, 4. 금방 돼요. 그 다음 Q에서 P로 가고 그냥 길 따라가야 될 때가 여기 경우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P부터 B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최단거리 문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길이 완벽하기 때문이야. 뭐가 완벽하다는 뜻이냐? 아까 봐봐. 이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이다. 이 상황.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다. 이 상황 속에는 분명 이런 경로가 하나 있을 거야. 그지? 위, 우요. 근데 이제 이 경로를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우. 이와 같은 경로가 될 거거든. 이런 경로를 내가 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갈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여기가 공사 중이라서 지나갈 수 없다 이런 추가 조건이 붙어 있다고 치면 내가 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나? 없지. 즉 최단 거리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휙 하고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직사각형 모양의 이쁘게 모든 길이 다 가능해서
그냥 경우의 수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로만 구했어도 괜찮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몇 번? 하나, 둘, 세 번. 밑으로 하나, 둘, 세 번. 우 3과 하 3을 타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6팩토리얼 나누기 3팩 3팩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돌려버리면 이런 게 분명 존재할 거란 말이야. 우. 이게 요 20가지 중에 분명 들어있을 거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안 해? 안 하지. P에서 출발할 건데 밑으로 내려가고 또 밑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 정확히 이쁜 직사각형이 아닐 때 최단거리 구해야 되면 그냥 초딩대로 돌아가서 11111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풀어요. 해볼게. 여기서 1로 가는 거 한 가지. 여기도 하나. 그 다음은 덧셈이니까 2, 3, 4. 여기는 요 2가지에서 그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 없고 그대로 2가 유지되는 거지. 그 다음에 덧셈 5, 7, 9 더하기 7은 16. 요 자리의 경우의 수는 16입니다. 따라서 4 곱하기 16은 64. 이게 첫 번째 P의 왼쪽에서부터 진입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그림을 또 복붙해야 되겠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P에 어떻게 진입하는 거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는 거였어. 여기 이름을 잠깐만 R이라고 해보자. 그럼 나는 A에서부터 R 갔다가 R에서 P 갔다가 P에서 B로 갈 겁니다. 한번 가보자. 근데 A에서 R로 갈 거면 잘 생각해봐. 내가 이 위에 갈 일이 있을까? 없지. 돌아오는 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그 말은 R로 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내가 따져야 될 경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는 최단거리만 찾으면 되지. 자, 가로가 하나고 세로가 두 개야. 굳이 식을 쓰자면 3팩 나누기 2팩 1팩이야. 근데 1, 2, 3 써보세요. A에서부터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3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R에서부터 위로 그냥 P로 가니까 여기 딱히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로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P에서 B로 갈 건데 지나가는 길을 또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우하향하고 싶으나 처음에 바로 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자, 진하게 칠한 건 경우의 선택지가 없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여긴 반드시 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B까지를 우하향만 쭉 가면 되고 중간에 못 갈 거 있나? 없어. 이쁜 직사각형들이야. 그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겠네. 가로가 2개, 세로가 3개야. 총 몇 팩토리얼 분해? 몇 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나누기. 몇 팩, 몇 팩? 2팩, 3팩. 3이고 뒤에는 10입니다. 30이다. 따라서 2를 더해주시면 9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확률과 통계의 실전 MSG 2단원 여러가지 순열에 대한 개념 강의였고 숙제는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바이블의 여러가지 순열 부분 다 푸시고 해설지 통해 채점 하시고 오답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근데 확률과 통계는 오답을 하면서 이렇게는 못 푸나요? 얘를 먼저 기준 잡으면 못 풀까요? 이런 의문이 반드시 생길 거거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